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황당한 건 생계가 어려워서 알바 좀 했다고 연금을 깎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모든 게 바뀝니다. 509만 원으로 기준이 확 올라가고 부부 감액도 폐지됩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뉴스나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속이 터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 제도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잘못 걷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과오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잘못 거둔 보험료가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5천억 원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중에서 704억 원은 아직도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발생한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가 198만 건에 달했습니다. 액수로는 1조 5,410억 원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과오납 규모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2,24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3,228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걷어간 돈 중에서 아직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공단이 그냥 보관하고 있는 돈이 17만 건에 704억 원이나 됩니다. 명백히 잘못 걷어간 돈인데 왜 돌려주지 못하는 걸까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사를 갔거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여러 이유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안내를 받아도 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잘못 거둔 돈을 돌려주기 위한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안내문 보내고 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만 최근 5년 6개월 동안 18억 8천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잘못 걷어둔 돈 돌려주는데 또 돈이 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징수나 관리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연금제도 전체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과오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355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냈을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노후 준비한 사람만 바보 되는 제도 아니냐는 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어르신들 한 5명 중 1명 정도가 이 연계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세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343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무려 70만 4천 명, 비율로는 20.5%나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이렇게 깎인 기초연금 총액만 해도 연간 6,310억 원에 달해요. 1년 전보다 대상자 수가 11만 명 이상 늘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처음 도입될 때 내세운 명분은 재원의 공정한 배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을 좀 덜 받게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한테 재원을 더 집중하자는 취지였죠. 취지만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완전 딴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정말 성실하게 납부해서 노후를 대비한 사람한테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셈이 된 거죠. 제도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주 조금 오르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그 오른 폭보다 더 많이 깎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완전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연금을 믿고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하겠어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구조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울산이 3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세종, 인천, 부산, 경기 순서였습니다. 반면 서울이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왜 울산이 유독 높을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던 지역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감액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열심히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이력이 오히려 지금 와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현실이죠. 성실함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 이건 심각한 불공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문제입니다. 은퇴하고도 살림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좀 생겼다고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깎는다는 겁니다. 지금 월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최대 5년 동안이나 연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한숨 나오게 만드는 핵심 문제입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정 때문에 작년에만 13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원래 받아야 할 연금 일부를 못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깎인 연금 총액만 해도 2,400억 원이 넘습니다. 2,400억 원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봐야 할 지점은 왜 이분들이 일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1,111만 명입니다. 실제 취업자 수도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978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1,0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8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86만 원이요?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후에 혼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136만 원이 넘거든요. 계산해보면 평균 연금액이 최소 생활비의 6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금만 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이신 거죠. 필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단순히 소득이 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노후 소득을 줄인다니 이건 심각한 모순 아닌가요? 실제로 고령층 분들한테 왜 계속 일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다고 답하세요. 물론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 유지 같은 긍정적인 이유도 36% 정도 있긴 했지만 역시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였던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황이 이런데 월 309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너무 낮은 기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일하면 깎이고 성실하게 내도 깎이고 심지어 내지도 않아도 될 돈까지 잘못 걷어가 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는다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행히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변화의 소식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노인의 노령연금을 깎는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현재 월소득 309만 원인 감액 기준이 내년부터는 509만 원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509만 원으로요. 기준액이 한 번에 200만 원이나 오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체감 효과가 클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현실화되면 소득 때문에 연금 깎이는 어르신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5,3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꼭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손질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20%씩 연금액이 깎이고 있거든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깎는 거죠. 이것도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 가구가 생계비가 좀 덜 든다는 논리 때문이었는데요. 이것도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 폐지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에 감액률을 10%로 2027년에는 5%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부부 감액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에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률을 우선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어느 안이 되든 감액 폭이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 활동 감액 기준 상향과 부부 감액 폐지 추진, 정말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논의와 최종 입법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꽤 폭넓게 형성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현재 노인 빈곤 현실이나 사회 변화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적절한 건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연구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진행 중이에요. 현재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 자체를 다시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다각도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많은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언론의 꾸준한 감시와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진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각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또 계속 바뀌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내 연금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연금 제도를 둘러싼 여러 그늘진 현실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생계 때문에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을 깎는 모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의 역설, 그리고 행정착오로 잘못 걷어간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까지 정말 답답한 현실들을 짚어봤습니다. 동시에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중요한 정책 변화들도 확인했죠. 소득활동 감액 기준의 대폭 상향 조정, 그리고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 추진 같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진전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기대 수명 역시 계속 증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고령층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혹은 일하는 노인의 소득과 연금의 관계를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맞게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지, 이런 더 큰 질문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나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셔야 할 것들이에요. 특히 국민연금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내 돈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신청해야 돌려받는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1355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계속 바뀌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분명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과오납금 확인하는 방법, 1355번 전화번호,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금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30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오르는 것,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으로 통과되고 시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더 필요한 개선 사항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바뀌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서 더 나은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 노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연금 정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번으로 전화해서 꼭 과호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내 돈이 거기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받고 있다면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